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사 컬렉터 박근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5강인데요. 지난 시간처럼 오늘도 사진 하나를 가지고 일제강점기 우리 옷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어느 관공서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을 제가 찍은 이유는 백이사절이라고 하는 구호가 이 앞에 정문에 붙어 있습니다. 흰 옷을 입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진 앞과 뒤 어디에도 찍은 연도라든지 장소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없습니다. 먼저 이 사진 언제 찍었는지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따져보죠. 먼저 이 사진 속에는 백이사절 말고도 오른쪽에 보면 위에 잘렸습니다만 선양이라는 구호가 이렇게 보입니다. 선양. 보통 일제강점기 때 선양이라는 표현은 황도선양 이렇게 주로 많이 쓰입니다. 황도선양은 황도를 널리 떨치자, 이런 뜻인데요. 주로 이 구호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보편적으로 쓰인 구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진은 중일전쟁 이후에 찍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연도는 대략 나왔죠. 37년 이후의 사진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이 사진 어느 지역에서 찍은 사진인가? 지역 정보를 보여주는 힌트가 사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 우승기입니다. 이 우승기가 사진의 가운데 있고 그 사진 우승기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찍은 사진입니다. 확대해 보면요, 부여군에서 수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여군에서. 그리고 우승기에 소가 2마리 보이고 우승 글자 보이고 그 위에 추구 증식 격려회라고 하는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소의 살을 잘 찌우는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기념해서 부여군에서 수여한 우승기라는 것이죠. 그게 다음에 신문 기사입니다. 1938년 5월 14일 기사가 중일전쟁 이후의 기사로서는 유일한데요. 이 기사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구 증식 대회를 5월 11일 날 했는데 부여군에서 개최했는데 1등은 교환면에서 차지했고 이에 우승기와 상금 30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38년 5월경 충남 부여군 교환면에서 추구 증식 경진대회에서 우승하고 우승기하고 상금 30원을 받고 그걸 기념해 찍은 사진으로 추정합니다. 방금 본 그 기사에서 기사 끝부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시상식 후 면장회의를 개최하고 세기 착용과 농촌 진흥에 관한 도의가 있었다. 이 세기 착용이라는 것이 바로 색깔 있는 옷을 입자는 이야기입니다. 흰 옷을 입지 말자는 이야기니까 백이사절과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이죠. 그리고 게다가 사진에 찍은 사람들 모두 이 구호에 부합되게 다 색깔 있는 옷을 입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제가 수집한 사진은 1938년 5월경 충남 부여군 교환면 면사무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을 대략 유추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당시 일제강점기의 의복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 그래서 제가 간단히 3가지로 일제강점기 복장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는 방금 보았다시피 세기 착용 정책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흰옷 입지 말라는 정책입니다. 흰옷을 사절한다는 뜻인데요. 관공서에 들어올 때 흰옷을 입은 사람 못 들어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기 착용 정책은 일본의 강요로 먼저 시작된 건 아니고요. 원래는 우리 민족 내에서 민족주의자들이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1930년대 접어들면서 일제가 이제 관주도로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랬고 일제도 그랬고 이걸 강요한 이유가 있겠죠. 겉으로 드러낸 이유는 위생상, 경제상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으면 때가 잘 타기 때문에 이게 빨래하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죠. 여성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빨래를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비경제적이다, 비위생적이다, 이런 이유로 흰 옷을 못 입게 했다는 이야기죠. 자, 김사량의 소설 덤불소 해치기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에 보면 예컨대 우리는 흰 옷을 폐지하고 색을 들인 옷을 착용해야 한다. 조선인들이 가난해진 건 흰 옷을 착용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낭비이기 때문이다. 즉 흰옷을 빨리 더러워짐으로 돈이 들고 세탁하는데도 시간이 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제적으로 또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마 이것 말고도 이 백인 민족이라 해서 이 한민족, 우리 민족의 어떤 민족적 아이덴티티, 민족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들은 일제강점기, 일제가 30년대에 접어들어서 어떻게 이제 이 정책을 한국 사람들에게 강요했는지 또 권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한 경고문입니다. 제목이 경고문으로 되어 있죠. 그 위쪽에 보면 세기를 착용하시오라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백인은 건물이오라고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중간쯤 부분에 보면 상복인, 상을 당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 외출할 때는 그래도 꼭 세기를 입어라 이런 식의 내용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각 지역에서 세기를 입으라는 이런 식의 이제 뭐 처음엔 권장이었을 것이고 나중에는 강요하는 이런 정책이 시행됩니다. 두 번째 복장의 변화가 뭐냐 그러면 일제가 전시 체제가 시작되면 중일전쟁 이후에 국민복을 강요한 겁니다. 남성들에게 강요한 건데요. 이게 군복도 아니고 민간인 복도 아닌 약간 준군사 복장 같은 것이 국민복입니다. 우리 지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민방위 때 입는 그 공무원들이 입는 민방위복 비슷한 그런 옷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은 통영군청의 그 공무원들인데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보이시죠? 이 옷이 바로 이 국민복입니다. 그리고 국민복하고 짝해서 머리를 삭발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지금 머리 긴 사람이 없죠. 짧은 삭발머리의 국민복. 이게 최소 중일전쟁 이후 일본 정부가 총독부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남자들한테 강요했던 주로 복장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복장의 변화, 복장의 변화는요, 앞에 두 개와는 달리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몸빼입니다. 물론 몸빼는 지금은 우리말로 몸빼란 말은 이 표준은 아니고요. 순 우리말로는 일바지 정도로 지금 번역에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 강의에서는 그 당시 불린 역사성을 고려해서 당시 불렸던 몸빼 표현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원래 몸빼는 우리나라의 복장이 아니, 이 몸빼의 말 자체도 일본 말입니다. 일본 일부 지역에서 입었던 여성들의 작업 복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료가 일본에서 입었던 이전의 그 몸빼 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 몸빼 바지를, 일바지를 왜 일제가 강요했느냐? 일본에서 먼저 강요합니다. 미군이 일본 본토를 공습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이 불도 꺼야 되고 화재가 나면요 사다리도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치마가 불편하죠. 그래서 여성들의 전시 복장으로 보급된 것이 바로 이 몸빼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다 건너 조선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보시는 매일신보 사파는요, 아주 흥미로운 자료인데요. 몸빼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일본의 어떤 정책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무장은 몸빼다. 여자의 무장은 몸빼다. 긴 치마 입을 땐가. 이런 식의 말을 쓰고 있죠. 왜 그러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 바지를 왜 적극적으로 입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한복에서는 이 바지 개념이 바로 속옷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입고 나가서 활동하라는 이야기니까 흉측하죠. 그래서 일본 정책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는 우리 문화와 너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것이죠. 그래서 몸빼는 주로 여학생들의 교복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사진 자료는 동덕여학교 학생들이 몸빼 입고 군사훈련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복으로서 이제 활동하는 것이고 군사훈련도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뒤에 해방이 되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이 바지,
몸빼 바지는 외놈 옷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고 몸빼를 입은 사람의 바지를 벗겨서 찢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퇴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방 직후 졸업사진 한 장을 보시는데요. 여기에 몸빼는 다 사라졌죠. 그런데 앞에서 왼쪽에서 네 번째 여학생의 몸빼 바지가 있습니다. 점차 다시 몸빼는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몸빼는 편리하거든요. 실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이후에 전개되는 좌우 이념 대립, 한국 전쟁, 경제 건설 이러면서 우리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이 바지가 다시 소환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록 이 옷의 출시는 일본에서 시작되었고 원조는 일본이지만 해방 이후 우리나라 역사에서 신선한 어떤 역사 속에서 몸빼는 또 나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일본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 옷을 단순히 일본 옷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의 문화가 된 우리 옷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진 한 장 속에서도 아주 사소한 내용 같지만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응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 강의는 독립문과 세 분의 독립이라는 주제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